서울에 한 반년 살고 이제 통영에 3개월 살고 홍콩에 3개월 살고 분할해 주는 형태로 되어야 약간 요런 도시들이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일종의 프리랜서나 크리에이터나 개인 사업자가 되고 그러면 이제 1인 주거들을 서로 모여 가지고 시너지도 내야 되고 다양한 어메니티 공간들도 필요하고 워킹스페이스 필요하고 하니까 생산자로서 잘 살아나게 해 주면 그 도시가 계속 괜찮게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2020년대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은 그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되게 또 많은 분들이 그 코리빙을 하시는 분들 어떻게 좀 이 난관을 헤쳐나갔을지도 되게 궁금해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그 인스타로 질문 미리 받아봤을 때도 또 궁금해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좀 그때 당시에 좀 어떻게 헤쳐나가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진짜 어려웠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같이 하던 이제 동료 이제 쉐어하우스 브랜드들 되게 여러 개 있었는데 많이 문을 닫았었죠. 예. 근데 그때 지금 돌이켜서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그냥 버텼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저희가 주로는 주거랑 오피스랑 리테일을 이제 복합해서 하는 걸로 이제 메인 컨셉이거든요. 뭐 여러 이유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제 얘가 섞여 있어야 계속 이제 직주 결합이 돼서 오래 같이 있을 수 있다. 약간 이게 하나가 있고 부동산 관점에서는 얘가 섞여 있어야 좀 더 안정적이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래서 계속 섞는 섞어서 운영하는 거를 메인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그게 좀 상대적으로 버티는 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리테일이 막 2명 이상 합석금지 뭐 이런 게 돼서 이제 매출이 막 떨어지면 그래서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오히려 약간 주거나 오피스 이런 데들은 사실은 일하는 공간들은 또 필요해서 또 더 이제 쪼끔 더 오버부킹이 되거나 하는 추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서로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였는데 그래도 그 폭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게 좀 제일 주요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냥 운 좋게도 코로나 전후에 이제 투자를 받을 기회들이 있어 가지고 투자금이 있어서 사실 버틴 버틴 게 좀 한 축이 또 크고요. 예. 그래서 그 두 축이 사실은 좀 메인이었고 그래서 그때 고민은 이제 투자금을 계속 쓰면서 버틸 수는 없으니까 스케일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제일 크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좀 호텔들을 찾아다니게 된 거죠. 근데 코로나 때 이제 호텔들 다 문이 닫아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엄청 많으셨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시에 있는 좀 오래됐다는 호텔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주거로 바꾸자." 뭐 이거를 이제 계속 설득을 했고 한 두 개 정도를 이제 바꿔서 운영을 하게 됐죠. 고때 살짝 어려웠던 거를 기회 삼아서 쪼끔 큰 규모의 지점들을 운영하는 경험들을 쌓았던 게 코로나가 약간 넘어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던 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때 진짜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냥 괜찮게 지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예. 오히려 그때 더 늘리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 그때 더 기회를 늘렸죠. 보고 예. 그때 지점 제일 많이 늘렸어. 그때 오래된 그럼 호텔들을 그러면 로컬시티로 운영을 하자 이런 식으로 설득을 네 하셨.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호텔들을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이제 "원래 비즈니스 호텔들처럼 되지 않을 것 같다. 원래 비즈니스 호텔이 이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호텔인데 요즘 줌도 있고 다 있지 않냐. 그러니까 호텔이 이제 다시 비즈니스 호텔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뻑 주장을 하는 거지. 막 주장을 하는 거지. 그래 가지고 이제 한 몇 분을 설득해 가지고 이제 지금 원래 저희 연남장이나 1 호점 운영하던 것처럼 주거 베이스의 공간으로 바꾸고 운영을 했었죠. 예. 그래서 좀 그때 좀 큰 공간들을 운영해 본 경험이 지금 돌이켜 보면 되게 큰 자산이 된 것 같아요. 그 멤버십 분들이 막 이렇게 지금도 여러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쓸 수 있나요? 네네. 지금도 그래요. 예. 지금도 그렇게 쓸 수 있고 과금 체계 자체가 12만 원을 내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주거를 추가로 사용하거나 하는 버전으로 과금이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12만 원을 내면 고런 지점들의 회의실이나 이런 거 무료 쓰고 핫데스크 같은 것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합병되고 나서는 이제 지점이 좀 더 늘어나거든요. 예. 에피소드 지점은 이제 저희보다 더 이제 큰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공용 공간들을 이용할 수 있는 멤버십을 합쳐서 이제 하나로 통합하고 약간 이런 작업들을 아마 하반기에 할 것 같은데 이게 시스템이 좀 양쪽 다 크다 보니까 합치는 작업이 한 그래도 꽤 몇 개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로컬시티치가 지금 서울 쪽에 되게 많은 지점들을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또 세종이나 통영 같은 또 지역에도 지금 프로젝트를 또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단 지방권의 이런 지점과
서울권의 지점을 좀 대할 때 프로젝트를 대할 때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약간 다른 도시에 가야 된다는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고 예전부터 항상 하고 있어서 어떤 도시가 괜찮을지에 대해서 약간 태핑을 해 보는 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긴 하고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이제 친구들이 많으니까 할 수 있지만 이제 다른 지역에 가면 저희는 이제 약간 이방인인 거니까 '그 지역에 도와줄 수 있는 좀 든든한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 약간 이걸 1 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하고, 그래서 원래 세종시랑 대전에 했을 때는 이제 지자체랑 아니면 그 기업에 있는 인프라 기업이랑 같이 한 프로젝트였어 가지고 사실은 쪼끔 더 약간 손쉽게 접근을 했었고, 리스크가 적은 상태에서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통영 같은 경우는 사실 통영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자주 가던 도시이기도 하고 이제 마트나 문화나 이런 걸로 그래 나름 되게 유서 깊은 동네예요. 좋은 동네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할 기회가 생겨 가지고 사실은 좀 욕심을 낸 프로젝트이긴 합니다. 건물 자체가 원래 예전에 통영 극장 하던 건물이었어 가지고 건물이 좀 그 예뻐요. 예. 그 디자인 욕심에 쪼끔 살짝 지른 프로젝트에 가깝기는 하고요. 그래서 통영이랑 그 남해랑 그 근방을 일종의 약간 그런 '멤버들을 위한 하우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요런 생각이 사실은 그때 시작했을 때 처음 기반이었고,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은 그 '친구들의 영향력이 없는 도시에서 한 방에 뜨기에는 우리 브랜드가 그렇게 강력하진 않구나.' 뭐 이런 걸 깨닫고 '좀 더 약간 체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프로젝트이긴 하고, 근데 오히려 약간 몇 년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통영시도 그렇고 친구들이 이제 같이 해 주시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괜찮은 분위기에서 하고 있고, 뭐 지금 거의 중기부랑 같이 사업도 하고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생각을 했어요. 통영한 지가 벌써 이제 4년 차거든요. 예. 오픈한 지가. 그래도 꽤 됐죠. 예. 그래서 '시간 싸움이구나.' 뭐 요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서울이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긴 해요. 중간에도 또 말씀 주셨던 게 지역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하려고 하셨던 생각이 계속 지금도 있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냥 꿈꾸는 제일 이상적인 그림은 이제 요런 멤버십 하우스나 이제 코리빙 하우스들이 하나가 되게 심리스하게 이제 멤버들이 여기서도 있다가 내일은 뭐 통영에 있다가 뭐 모레는 도쿄에 있다가 약간 이럴 수 있는 약간 환경을 만드는 게 사실은 제일 하고 싶은 일인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크리에이티브나 그 생산에 이제 크게 막 구애받지 않고 이제 그 동네 갔을 때 친구들도 좀 자연스럽게 사귈 수 있고 내가 일하거나 이제 무언가를 하는데 편리한 구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른 도시들을 계속 이제 좀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도시에 그걸 할 만한 좀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서울 이외에 어디에서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해외 도시 어디로 그 클러스터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계속 약간 탐색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공감이 됐었던 게 저도 그렇게 살고 싶더라고요. 나도 사실은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는 거야. 예 맞아. 예. 사실 이제 고향이 통영이다 보니까 사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건물을 저희 어머니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옛날에 그런 극장으로서 뭐 이런 또 역사가 있던 건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요번에 한번 놀러 갔어요, 통영을. 놀러 가서 저희도 이제 또 로컬 스티치에 묵었는데 묵으면서 또 거기에 막 운영하시는 분이랑 친구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좀 느꼈던 거는 그 막 뉴스에서 계속 막 지방 소멸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그걸 사실 체감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 보니까 진짜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트래픽 자체가 서울이랑은 차이가 천지 차이죠. 예. 저희가 그걸 어떻게 좀 또 확 느꼈냐면은 금요일 저녁이었거든요. 그날이 불금이었는데 진짜 시내 돌아다니는데 막 이런 좀 핫해 보이는 이런 술집들 이런 상권들에서 진짜 한 2테이블 3테이블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아 진짜 이제 젊은이가 진짜 없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쵸. 방법이 필요하죠. 예. 어려운 어려운 이제 또 질문인데 좀 그래도 이 업계에서 또 되게 오래 해 오셨다 보니까 좀 그래도 대표님이 보시는 좀 관점이 있으실까요? 이런 지방 소멸에 대해서? 일단은 저는 그냥 요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 내가 사는 1 년이 있으면 그냥 서울에 한 반년 살고 이제 통영에 3 개월 살고 뭐
홍콩에 3개월 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분산이 돼서 요즘에 뭐 관계 인구나 다른 단어들 많이 쓰지만 약간 일종의 그런 내가 사는 시간 중에서 몇 달을 보낼 수 있게 약간 이렇게 분할해 주는 형태로 되어야 약간 요런 도시들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방식 자체가 되게 상업권부터 좀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의 대부분의 그 서울을 제외한 다른 서울도 마찬가지긴 한데 트래픽을 베이스로 한 약간 상권 중심의 약간 세팅인데 이제 유효하지 않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는 고민이 엄청 되는데 방법은 딱 뭐 그냥 서울에 6개월 살고 통영에 2개월 살자. 그러니까 오히려 아예 그러니까 지방에 정착시키려고 하는 거는 정착은 약간 좀 시대가 지나간 아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뭐 서울에 살더라도 음. 이렇게 유입을 맞아요. 좀 더 소프트하게 끌어낼 수 맞아요. 있게끔 하는 게 네. 좀 하나의 네. 방식이지 않을까. 네네. 그 방식이 국내 서울을 제외한 도시들에서는 사실은 주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통영은 진짜 아이디얼하게는 통영이랑 부산이랑 그 요쪽 남해안권은 후쿠오카랑 묶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일본이랑? 예. 오. 저는 그래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통영시장님 가끔 만날 때 후쿠오카랑 이제 통영이랑 배를 만들자. 통영이랑 후쿠오카를 연결해야 된다. 근데 그 부산이랑 후쿠오카 가는 배 있단 말이에요. 근데 1시간 반 정도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영에서도 한 2시간이면 갈 테니까 터미널도 있고 등등 하니. 그런 개념도 좀 오히려 새롭네요. 아예 그냥 한국 안에서 막 이렇게 또 하는 것보다도 그냥 아예 해외랑 연결시켜서 또 이런. 사실 서울이랑 통영이 한 4시간 걸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서울에 붙게 되는 접근성 너무 빡세다.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있고, 교통이 좀 예, 저는 후쿠오카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연결로서 오히려 좀 풀어내려고 하시는 관점이 있으신 거네요. 그 플레이어 관점에서는 그냥 해외에 있는 브랜드도 그렇고 국내에 있는 브랜드도 그렇고 단일 브랜드 몇 명이 가가지고 해결 볼 수 있을 것 같진 않고, 예, 뭔가 조금 더 다른 방식이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예 다른 방식. 근데 저희도 이번에 갔는데 그런 게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또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리지널 크리에이터로서 하는 사람들과 좀 한번 갔을 때 만나서 또 이런 영감을 나누고 싶은 생각은 있더라고요. 작년에 그 하반기에 크리에이터 위크라고 해서 이제 중기부의 예산을 가지고 일본에 있는 좀 A급 디자이너들을 초대해가지고 이제 네. 장인분들이랑 작업도 하고 막 했었거든요. 어,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례화하고 하면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런 다른 도시들 중에서 컨텐츠로는 통영이 약간 위쪽인데, 예, 네네. 다른 사람들 왔을 때 봤을 때 좋아할 만한 것들이 워낙 많은 편이라서 사실 그런 것만 잘 되면은 통영은 고민이 좀 덜한 도시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오히려 먹는 것도 좋아, 뭐 약간 국제음악제도 있어, 뭐 좋은 게 너무 많죠. 예. 서울의 교통만 안 좋아. 네. 아 근데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크리에이터 위크를 그 홍대에서도 하셨었잖아요. 올해도 지금 여름이 끝날 무렵쯤에 계획을 하고 있어요. 좀 더 크게 할 생각인데, 이거 왜 시작을 했냐면 한 그 코로나 때 시작을 하게 됐는데, 막 지점을 엄청 열심히 늘리는데 막 지점을 막 수백 개를 한꺼번에 만들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꿈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기 있다 내일 도쿄 가서 일하고 싶은데, 그래서 약간 지점을 늘리고 약간 클러스터를 만들고 하는 거와 병행해 가지고 사람들을 뭉쳐 가지고 다른 도시에 가서 살고 약간 팝업 시티 같은 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 대표님도 하고 싶고 저도 하고 싶고 약간 이런 거니까 우리 같이 모여 가지고 한 30명 같이 가서 이제 덴마크 그 코펜하겐 같은 데 가서 살고 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약간 뭔가 소비차처럼 가가지고 뭐 관찰하고 왜 이런 거보다 같이 이제 생산하면서 이제 서울에서 일할 때처럼 하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방식을 좀 이제 매년 한 번씩 해보고 있는 상태고, 작년에는 서울에서도 한 번 하고 이제 도쿄에서도 이제 저희 직원들이랑 다 데려가서 한 번 하고 뭐 통영에서 하고 약간 이랬었는데, 그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여러 팀이 모여서 한 뭐 200~300명 정도가 이제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한 몇 주 동안 이제 각자 이제 생산하는 뭔가가 있겠지. 뭐 이게 영상이든 뭐 글이든 뭐 약간 뭐 가구든 막 그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랑 연결해서 뭔가 생산하는 약간 이런 위크를 가지는 게 그 도시에도 되게 뭐 도움이 된다기보다 하여간 그 도시 사람들이랑도 재밌고 뭐 등등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어딘가에 클러스터가 생기겠지. 약간 이 방식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막 우리가 가 가지고 건물 사고 약간 이것도 너무 무거워 약간. 요번에는 홍대에서 막 이렇게 오픈 스튜디오도 막 하고 이제 그 안에 컨텐츠는 항상 달라지는 건데 결국 그 안에 들어가는 함의는 결국에는 그 도시에 이제 한 번에 확 좀 트래픽을 해 가지고 홍대랑 신촌 고 지역에 여기가 이제 일하고 살기 좋은 도시니까 요 그 생산하는 주간을 보내세요. 약간 여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서울에서 주로 하게 된 이유는 같이 여러 크루들을 모아서 약간 모객이나 조직력이 갖춰지면 좋은데 그게 한 방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알리고 등등 해야 되니까 우리 원래 이제 지점도 많고 이제 친구도 많은 동네에서 해야 약간 좀 더 알려지니까 사실은 이제 홍대랑 신촌 근처에서 계속 이제 하는 거고요. 이제 본질적으로는 이거를 다른 데 가서 하고 싶은 거야. 예. 다른 데 뭐 약간 태국 같은 데 가 가지고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은 이번에 좀 하셨던 운영하셨던 기획하셨던 거를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막 그때그때 바뀌는데 실제로는 상상을 해 보면 내가 혼자 만약에 포르투갈 갔는데 갔어. 그러면 내가 개인 생산자로서 갔을 때 뭐 글 쓰러 가거나 뭐 이러면은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쪼끔 다양한 크리에이터가 되려고 하면 그 동네에 이제 좀 쉽게 머무르고 뭐 단골도 만들어야 되고 뭐 친구도 생겨야 되고 그 동네 나랑 비슷한 뭐 건축가도 사귀어야 되고 약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되게 어렵잖아요. 예 몇 년 걸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좀 단기간에 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위크를 통해서 그 동네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게 해 주는 거지. 단골 술집도 생기고 내가 아는 이제 건축가도 생기고 뭐 약간 그렇게 해 주는 위크를 하고 싶은 거라서 그거에 대한 거를 준비를 하는 걸 그런 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해 보는 거고요. 홍대에서는 주로는 이제 홍대에는 대부분 다 친하니까 홍대에 이제 저희 이외에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들이랑 코워킹 카페들한테 이제 요 기간 동안은 이제 사람들 오면은 그냥 공짜로 열어 주자 뭐 이런 걸 이제 부탁드리고 거기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나 이런 데들한테는 사람들 오면 오픈하우스 해서 이제 그 강의도 해 주고 만약에 거기 이제 웹 클라이언트가 올 수도 있고 학생이 와서 이제 도움을 받고 가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약간 친구가 되는 걸 해 주자라고 이제 설득을 드리고 그 동네에 있는 이제 좀 주요 이제 분들 섭외해서 이제 뭐 강연도 하고 뭐 이제 굿즈도 주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1 차적으로는 이제 한 친한 분들 불러서 이제 계속 붐업을 시키고 이제 여기서 하는 거의 핵심은 이제 외국 애들 데려다가 여기서 한 좀 지금도 이제 간간이 오는 연락 오는 애들을 좀 쭉 끌어당겨서 여기 와서 이제 곡도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 주간에. 예. 그게 사실은 베이스 아이디어. 예. 근데 이번에 되게 뭔가 반응이 좋았던 걸로 아는데 저희가 듣고 싶었던 분이 몇 분 계셨는데 오픈 스튜디오를 되게 금방 매진이 됐더라고요, 그것도. 요번 연도에도 좀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세요? 9월 초 정도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크게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좀 더 많은 분들을 모아서 예 그리고 약간 같이 하는 이제 블루 캐비넷처럼 뭔가 자기의 섹터를 가지고 움직여 줄 수 있는 약간 파트너들도 좀 더 모아 가지고 '좀 더 크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여기서 얘를 계속 크게 해 가지고 만들어야 이제 다른 데 이제 도쿄에 가는 거지. 그래서 성공을 더 크게 하는 걸 보여줘야. 네. 네 그쵸. 이 고민을 한 이유가 네네. 최근에 이제 중국도 출장을 갔다 오고 이제 일본 진출을 저희가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준비한 지가 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생각을 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회사나 이제 우리 합병한 회사나 이제 국내 사람들이 가진 장점 자체가 막 돈이 엄청 많아. 그래 가지고 일본에 가 가지고 막 땅을 막 사. 뭐 아니면은 뭐 중국 애들처럼 생산을 엄청 싸게 많이 해 가지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러면 갈 때 약간 이제 서울이나 한국을 다 되게 힙하고 좋은 브랜드들도 많고 이제 좀 빠르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가서 장점으로 보여줘야 사실은 건물을 그냥 걔네가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약간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하려던 우리의 방식이 '원래 우리 장점이 아닌가?' 약간 뭐 약간 돈을 들고 가 가지고 내가 일본에서 건물을 하나 산들 이게 엄청 파괴력이 있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컨텐츠적으로 접근을 더 해. 맞아. 예. 콘텐츠나 브랜드 측면에서 서울에 있는 이제 저의 워딩으로 간지나는 사람들과 같이 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약간 이런 무브먼트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사실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같이 하기 쉽게 만드는 방향이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이제 해외 진출의 일종의 약간 전진 기지 같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 동네에 있는 뭐 디벨로퍼랑도 친해지고 뭐 카페 사장이나 뭐 빈 건물주랑 친해지면 여기 와서 해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느낌으로 넘어갔던 경험이 그 동안에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다 친구 만들면 기회는 생긴다. 뭐 이런 거고 저희는 이제 조직적인 관점에서는 얘를 얼마나 리스크 없이 많이 크게 할 수 있을까 뭐 요거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러면 방금 이제 저희가 또 막 이런 통영 지방 소멸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또 사실 이런 또 지방뿐만 아니라 사실 서울 경기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모여 사는데도 그래도 막 공실 문제 막 이런 얘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대표님만의 방식으로 또 지금 계속 풀어오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좀 더 이게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얘기들이 많아지니까 요것도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요. 비슷한 얘기를 지금 요번 주에 저번 주에 이제 공무원분들이랑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기초적으로는 지방에 있는 도시들의 이제 빈 공실이랑 서울은 사실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접근 방식이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 차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비싸서 비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이 가져야 되는 일종의 이제 환금돼야 되는 그 돈으로 환산돼야 되는 이제 생산성이랑 우리가 그 오프라인 공간에서 생산할 수 있는 이제 생산력 자체가 사실 이제 몇 배 차이 나기 시작한 지가 갭이 2배 이상 된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 그 앞으로도 쭉 빌 거에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로 여기 오프라인에 돌아가는 돈들이 많은 부분 온라인으로 갔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들도 오피스나 리테일 면적을 점점 줄어들고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뭔가 재조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데 사실 이 부분은 막 개인이나 기업이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가 이제 풀어준다기보다는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숫자로 간단히 얘기하면 요즘에 약간 새로 짓는 건물들 자체가 뭐 이런 요 1 층에서 받아야 되는 임대료가 꽤 돼요. 평당 제 생각에는 한 30만 원 받아야 돼. 신축은 30만 원 이상 받아야 되고 이제 좀 허름한 데들도 20만 원은 받아야 이제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금융비나 이제 가치를 이제 커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손이 계속 바뀌어서 이제 금융이 많이 차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 건물에서 20만 원 이상 낼 수 있는 브랜드들은 없어요. 예. 만약에 내가 막 고깃집을 해 가지고 술도 많이 팔고 막 회전을 하고 약간 이런 특수한 몇몇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 이제 다 이제 그만큼 못 냅니다. 예. 그러니까 주요 뭐 올리브영 뭐 무지 뭐 이런 데들도 사실은 그 정도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갭은 안 메워지는 거라고 봐야 돼요. 예. 그러면 고 공간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은 타이밍이에요. 뭐 대부분 비겠죠. 예. 그래서 일종의 약간 임차 관계 같은 게 깨진 건데 예전에는 이제 적정한 이제 임대료가 있으면 내가 거기에 고정 임대를 내는 리스크를 지고 인테리어 비용도 내고 해서 이제 들어가서 내가 가게를 하는 거죠. 빵집 같은 걸 하는 건데 건물주는 이제 그 리스크를 덜 져주는 대신에 약간 서로 간에 이제 임차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은 그 관계가 좀 깨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해결한 그동안 이제 건물주분들과 해결한 솔루션은 얘를 다 고치자 그냥. 고치는 돈도 건물주가 다 내자.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분들은 인테리어를 하지 말고 들어오게 하자. 대신에 얘를 뭐 하루 쓰든 장기적으로 쓰든 고정 임대도 이제 원칙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내는 매출을 쉐어하자. 이게 사실은 이제 기존의 그 리스크를 건물주가 지는 대신에 약간 거기에 걸맞는 생산성이 나오게 할 수 있는 저희 생각에는 지금 타이밍에 거의 유일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또 근데 보편적으로 막 다 적용될 수는 없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언가가 필요해요. 어떤 부분들은 뭐 그냥 공원처럼 예. 공원처럼 퍼블릭 스페이스를 생각해서 여기서 이제 이 공간을 돌리는 방식이나 운영하는 방식이나 생산을 만들어내는 방식 자체를 이제 뭐 지자체나 이제 기업이 같이 만드는 일종의 그 조인트 벤처 같은 데가 이제 뭐 그 운영을 대행해 가지고 그때그때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고 돈도 벌게 하고 뭐 임대료 내게 하고 약간 이런 방식으로 가고 거기에 뭐 세금도 붙여주고 뭐 그러니까 지원금도 붙여주고 약간 세제 혜택 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에 있는 약간
좀 오래된 건물들이나 이제 비어 있는 리테일 공간들은 뭔가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 계속 빌 게 거의 100% 니까. 예. 서울은 워낙 좋은 도시니까 사실은 더 많은 외국 사람들이랑 많이 들어올 거고 땅값은 더 높아질 거고 주거비는 더 오를 거고 그러면 1 층은 더 비싸져야니까 더 빌 거고 이렇게 반복적인 거니까 그냥 그 주거도 마찬가지고 이런 리테일도 마찬가지고 공적 영역의 버퍼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이제 뭐 얘가 도서관이든 뭐 갤러리든 이제 도시의 약간 일종의 모두 같이 쓰는 인프라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거에 좀 달린 것 같고 걔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돈을 덜 써야 예.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거를 그냥 쓴다. 좀 더 나아가면 요번 주에도 이제 그 박사님도 만났을 때 주로 그 얘기했는데 "신도시를 지금 짓지 말자." "신도시에 들어가는 이제 돈이 얼마야. 그럼 이거면은 이제 그냥 서울을 좀 고쳐 쓰자." 이런 느낌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진짜 오프라인 공간이 너무 무거우니까. 근데 그걸 어찌 됐든 활용해 가지고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또 생산성을 만들어내야 또 이게 또 돌아가고 그 금융 리스크도 갚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라가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거 자체가 지금 아예 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그 조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맞아요. 도시가 빠르게 변하면 사실은 항상 이제 손해 보거나 뭔가 슬픈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이제 도시를 계획하거나 이제 뭐 기획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건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경험상에서는 요 방식이 제일 이제 '슬픈 사람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이 딱 좀 그리고 있는 도시가 좀 있을까요? 이런 도시면은 참 그래도 좋겠다. 해피하겠다 하는. 비슷하게 대표님이나 저나 살고 싶은 데좀 뭐 비슷비슷한 건데 내가 먹고 싶은 선택권이 있는 사회인 거지. 뭐 분식점에서 떡볶이 같이 먹다가 어떤 데 비싼 데 가 가지고 먹고 싶은 약간 선택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도 뭐 도서관도 있고 뭐 갤러리도 있고 뭐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는 그 주류 문화나 이런 것도 있고 막 이게 다 섞여 있어서 내가 '아 오늘 이거 하고 싶어.' 했을 때 선택권이 좀 다양하게 주어지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좀 어느 정도 한 뭐 2 주에서 한 달 정도 이제 내가 그냥 있더라도 편안한 느낌의 약간 요 인프라 그러니까 문화 인프라가 되어야 내가 이제 그 마음 놓고 얘한테 "여기 와서 살아라." 뭐 이런 걸 할 텐데 그리고 기존에 뭐 다른 나라는 좀 다르지만 일단 한국 자체는 쪼끔 더 이제 지금 저 같은 4인 가족이나 5인 가족 기준으로의 마을로 구성이 되어 있다가 이제 좀 더 약간 다양하게 1-2인 주거로 이제 확대가 돼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방이 이제 뭐 30 평일지 10 평일지 이것도 사실은 이제 고민이긴 한데 그 동네 인프라 자체도 지금이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전개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딱 주거 공간만 이렇게 딱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도시 생산자들의 어쨌든 서포터로서 계속 비즈니스 기회를 계속 만들어 가시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번에 또 또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런 계속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 SK D&D에서 이제 로컬 스티치를 이렇게 인수 합병하고 흡수 합병이라고 적혀 있긴 하더라고요. 큰 공유 주거 브랜드가 두 개가 만났다 보니까 되게 궁금했어요. 어떤 또 생각으로 이게 합병이 됐고 또 이게 합병되면서 또 어떤 시너지가 나와서 앞으로 나아갈지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국경도 없어지고 주거 산업 자체가 공급자 브랜드들이 점점 약간 브랜드화가 되는 거죠. 예.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레미안이나 자이처럼 점점 이제 큰 약간 기업화가 되고 있는 추세가 글로벌하게 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보다 먼저 규모화를 시작한 뭐 유럽이나 뭐 약간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합종 연맹을 통해서 이제 브랜드가 되게 규모가 되게 커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 예 국내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많이 모여 있어요. 여러 브랜드들이 뭉쳤어.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한두 개로 이제 거의 이제 합쳐져 있어요. 예. 지금 원래 로컬시티 같은 경우는 요 약간 틈바구니 속에서 확대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꽤 오랫동안 갖고 있었고 그 고민이 이제 뭐 해외에도 진출하고 다른 어떤 이제 좀 든든한 파트너랑 이제 뭔가 '연대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 에피소드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피소드나 맹그로브나 이제 국내 팀들이랑은 자주 만나거든요. 대표님들끼리도 다 친하고 그래서 고 타이밍에 서로 간의 이제 경험치나 이제 하는 방식이나 가지고 있는 자원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합쳤을 때 이제 에피소드랑 합치는 게 제일 시너지가 날 거라고 판단을 저는 하고 있었고 마찬가지의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이제 좀 오랜 상의 끝에 이제 합치게 되었던 거죠. 예. 그래서 요렇게 좀 그 성장하는 주거 산업에서 빨리 합쳐 가지고 빨리 늘려야 사실은 좀 뭔가 압도적인 1 위가 되어서 이제 글로벌 좀 큰 브랜드들이랑 상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고런 부분들에 좀 목표를 맞추고 있고 해외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걔네들이 이제 합치게 된 이유가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베를린, 파리, 뭐 암스테르담 이런 애들이 합쳐서 이제 하나로 뭉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도시의 약간 예비 소비자들을 얼마나 데리고 있는지의 싸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공간에 입주해 있거나 입주했다가 나갔거나 아니면 입주일 예정하고 있는 얘네들이 사실은 저희 브랜드를 이제 계속 약간 유지해 주고 이제 스킨십을 하고 있는 친구들인 건데 이런 친구들을 각 도시마다 각자 모으기 시작한 거죠, 유럽 애들도. 근데 이거를 좀 속도를 내려고 그러면 도시마다 이제 그 1 인자들끼리 다 모여서 이제 유럽을 한두 개를 모은 거예요. 예. 그 뒤에는 이제 뭐 다국적 자본도 붙어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붙어 있겠지만 그런 상태. 그리고 저변에는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종의 프리랜서나 크리에이터나 개인 사업자가 되고 그러면 이제 1 인 주거들을 서로 모여 가지고 시너지도 내야 되고 다양한 어메니티 공간들도 필요하고 뭐 코워킹 스페이스 필요하고 하니까 일종의 계속 서비스도 제공해 주고 생산자로서 잘 살아나게 해 주면 그 도시가 계속 괜찮게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다 그럼 왜 해외에서도 좀 같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 제가 얘기했던 뭐 암스테르담에 있는 브랜드들이나 등등은 다 비슷한 생각을 저변을 깔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일종의 메가시티는 그만큼 생산량이 돼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형태로만은 이제 그 도시가 발전할 수가 사실은 없고 그러니까 뭐 실리콘밸리나 등등은 사실은 되게 특수한 케이스인 거고 각자만의 방식의 약간 그 도시의 그 밀도를 받쳐주는 생산자들이 모여야 되는 건데 운 좋게 이제 큰 기업이 있으면 진짜 땡큐인데 모든 도시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고 네트워크화된 여러 가지 이제 크고 작은 생산자들이 모여서 그 도시를 이루어주면 이전 산업 시대로 따지면 중견이나 중소 크리에이터들이 막 많이 받쳐줘야 그 도시가 이제 맛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거니까 그런 세팅을 다들 원하는 것 같고 생각보다 그런 데들이 다들 엄청 좋아하는 거잖아요.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가 못하더라도 한 뭐 3-4년 사이에는 누군가 그거를 일통을 할 건데 그게 되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겠죠. 대표님도 그런 진짜 미래를 계속 그리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쵸. 네. 글로벌에서 어찌 됐든 최종적으로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고 싶은 거죠.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일이랑 교육 자체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뭔가 래퍼야. 이런데 그냥 서울에서 계속 뭐 돌아다니는 거랑 여기 있다가 도쿄 갔다가 홍콩 갔다가 하는 거랑 약간 창작력이랑 네트워크랑 스킨십의 면적이 크리에이티브의 대부분인 거니까 그 기회랑 가능성은 사실 천차만별인 거란 말이에요. 교육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저희가 이제 태제대학이랑 MTA라고 하는 국내외 이제 노마드 형태의 대학 두 군데랑 이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교육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내 애기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커서 이제 블루킴이나 대표님들처럼 이렇게 잘 성장하길 원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고민이 있는 거야. 그럼 나는 그냥 이 돈이면은 그냥 뭐 도쿄, 뉴욕 뭐 이런 데 가 가지고 갤러리나 박물관 이런 데 보고 좋은 선생님이 설명해 주고 막 이렇게만 지내도 사실은 엄청 성장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개별적으로는 사실 그 시도를 못 하는 건데 이게 약간 조직화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위크가 크게 있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막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거기서 일하고 애들은 거기서 이제 뭐 좋은 선생님들이나 있어 가지고 박물관도 가고 뭐 약간 거기 디자이너분들한테 워크숍도 배우고 뭐 이렇게 막 몇 년 돌면 사실 그거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죠. 예. 그래서 사실 고렇게 대부분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걸 백업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실험들이 교육계에도 있고 뭐 스타트업에도 있고 저희처럼 이제 주거나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 속에도 있으니까 요게 잘 묶이면 고렇게 약간 움직이는 노마드 시티 같은 게 뭐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저변에는 그냥
배우는 거랑 일하는 거 요 두 개 딱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전이랑 완전 달라졌으니까 그냥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 볼 것인가 뭐 이런 거고. 또 지금은 어떻게 보면 1인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좀 맞춰져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또 미래에는 진짜 가족들도 그렇게 살 수도 있겠네요. 빨리 가족들까지 만들어야지 저도 갈 그러니까 이제 교육의 문제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크리에이터가 지금 아니어도 진짜 미래 크리에이터가 또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문화에 대한 접촉이나 경험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큰 거니까 이제 그거를 좀 다양하게 저변을 확장을 시키려면은 또 당연히 이런 사람들도 가족들도 늘어날 것 같네요. 저도 들어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누가 하든. 예. 이렇게 이번에 SK D&D랑도 손을 잡으셨는데 그럼 지금 손 잡고 나서 바로 좀 빠르게 움직이는 서비스가 있다거나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시면은 양을 좀 엄청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 공간이랑 이제 주거 공간을 뒷받침하는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라든가 어메니티 공간들을 지금 늘리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다양한 브랜드로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아주 비싼 것부터 아주 합리적인 가격대랑 뭐 타겟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좀 하나의 멤버십이랑 등등으로 묶어서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약간 그 합치고 나서 IT 팀도 생기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보다 이제 그런 UI UX도 더 좋게 뭐 약간 결제도 되고 뭐 약간 적립도 되고 뭐 뭐 여러 가지.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하반기에는 저희 브랜드랑 그러니까 로컬 스티치랑 에피소드를 포함하는 우리 브랜드랑 이제 주변에 있는 파트너 브랜드들 다 모아서 일종의 약간 "좋은 주거는 이런 거야."라는 거를 좀 얘기할 수 있는 사이트나 플랫폼 같은 걸로 이제 확대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국내에서는.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해외에 저희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거점 도시들의 비슷한 방식으로 늘려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면 이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 약간 이런 단순하게 말로 따지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많은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겠죠. 예. 많은 이제 시행착오와 막 이제 시련들이 있겠지. 네. 대표님 개인의 이런 성공 뭐 이런 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로코스티치의 성공이랑 같은 걸까요? 아니면은 좀 지금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예예. 같이 일하는 조직이랑 떼놓고 생각했던 점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좀 하려는 건 거의 비슷해서 딱히 다른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은 대표님 좀 일해 오시면서 어떨 때 가장 좀 즐거운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는 전 약간 그 성장에 좀 목매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한 1-2년 정도 전을 돌아봤을 때 '좀 많이 배웠구나.'라거나 아니면은 많이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더 많이 늘었다거나 하는 거에 개인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 배웠다는 게 막 되게 그 인사이트 있는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낸다 이런 거보다는 저와 다른 이제 배울 만한 사람들이 같이 많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살고 있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미리 저희 블루캐비넷 그 인스타를 통해서 좀 미리 사전으로 질문을 좀 받아봤어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 통해서도 질문 이제 을 받아봤는데 조금 재밌는 질문들이 있어서 그거 좀 몇 개만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대표님이 공간 기획을 어쨌든 엄청 오래 하셨잖아요. 좀 직업병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으세요? 직업병이라기보다는 제가 약간 뭐 하나에 이제 꽂히면 그냥 거기 관련된 걸 싹 다 찾아서 이제 습득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죠. 예. 그래서 그 직업병이라기보다는 주로는 그렇게 일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만약에 카페를 해야 돼 뭐 아니면 이러면 뭐 그 카페를 그냥 주구장창 다 예예예. 저희는 주로 주거나 호텔 같은 걸 하니까 요즘에는 주거나 호텔은 다 가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출장 가면은 한 군데서 안 자거든요. 매일매일 이제 바꿔서 자는데 그렇게 가는 거죠. 한 4 명이 같이 출장 가 그러면 넷이서 이제 3 박이야. 그럼 다 나눠 가지고 12 개를 이제 예. 그러면은 좀 최근에 갔었던 공간이나 주거 형식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곳 있으세요? 인상적이었던 데
되돌이켜 보면은 약간 기존의 이제 오피스나 이제 이런 공간들을 생각보다 적은 돈을 들여서 잘 고쳤다 하는 데들에 좀 제일 인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주거도 그렇고 뭐 호텔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데들을 주로 많이 보러 다녔던 것 같고, 근데 많이 보면은 그게 결론이 그렇게 이르게 되더라고요. 예. 아예 그냥 되게 투자를 많이 해서 비싼 거, 이건 좀 얘기가 다른 거니까 이제 최적의 이제 자원을 투자해서 이제 주거 공간으로 만들었어. 뭐 이런 것들에 사실은 제일 공감도 하고 '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거에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좀 보셨던 것 중에 콘텐츠적으로 이런 거 되게 재밌다, 이런 거 적용해 보고 싶다, 이런 공간도 있었나요? 요즘에는 요즘 일본의 그 내수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예전보다 괜찮은 편이라서 좀 큰 기업들도 되게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을 이제 스타트업이 하던 걸 런칭하는 것 같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좀 비싼 거는 뭐 나도 호텔처럼 회원제로 이제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닐 수 있는 좀 비싼 모델들도 있고, 이런 모델들이 좀 스타트업도 있고 좀 여러 개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뭐 3개월은 통영 살고 3개월은 뭐 목포 살고 약간 이런 모델들이 국내외에 꽤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재미있게 보고 있고, 최근 한 1년 사이에는 뭐 약간 블록체인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종의 어떤 지역을 이제 같이 사 가지고 이제 약간 세컨 하우스처럼 하거나 세컨 타운처럼 만들거나 하는 프로젝트들도 되게 여러 군데서 런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고런 것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결국은 이제 서울이나 도쿄에 내가 1년 내내 살아. 이러면 거기다 투자해야 되는 이제 규모의 생활비, 쉽게 말하면 생활비가 있는 거잖아요. 이 규모에서 어떻게 쪼개서 이제 만족스럽게 살 것인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일본에 요즘 출장을 자주 다니면서 친해진 일본 친구들 보면은 뭐 도쿄에 6개월 있고 나머지 6개월은 오키나와에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의 이제 삶들이 좀 더 보편적으로 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재밌게 보고 있고, 그럼 이제 거기 갔을 때 오키나와 가서는 이제 전문 서퍼가 직업이고 도쿄에서는 큐레이터고 약간 이런 느낌의 다른 두 가지 이제 부캐를 가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알게 모르게 되게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국내에서도 그렇고 거기서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거나 일하는 친구들도 되게 다국적으로 변하는 것 같고, 뭐 대만에, 홍콩에, 한국에, 일본에 같이 일하고 막 이러는 거죠. 예. 요런 질문도 하나 있었는데, 퇴근 후에 혼자 가는 단골 공간이 있나요? 여러 군데 자주 가는데 제가 저녁 때는 개인 작업 일이 많아서 좀 일찍 들어가진 못하는 편이라서 주로는 한 늦은 오후까지는 미팅을 하고 저녁 시간에는 여기저기 가서 일을 하는데, 주로 일할 수 있는 카페들을 주로 자주 가요. 뭐 홍대 쪽에서는 뭐 무대륙, 이리카페 뭐 이런 데 원래 예전부터 자주 가던 데들이나 그런 데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예. 요즘 보고 있는 지역이 서쪽 연희동을 주로 괜찮다 생각해 가지고 그 지역을 주로 많이 가는데, 거기 뭐 오래된 데 중에는 뭐 보틀 라운지 이런 데, 일하기 좋은 카페 같은 데나 고 지역 중심을 좀 요즘에 잘 찾아보고 뭐 약간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에요. 예. 먼저 움직이는 약간 크리에이터나 등등이 이제 여기저기 만드는 좀 거점들을 관심을 좀 가진 편이고 꼭 가보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에 이렇게 인터뷰 팟캐스트 해봤는데, 좀 소감이나 좀 전하실 말이 있다면은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뭔가 정리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타이밍에 있잖아요. 예, 회사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개인 디자이너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같이 가질 수 있어서 매우 좋았던 것 같고, 예, 그냥 블루 캐비넷 분들이랑은 이제 가끔 이제 수다를 나누면은 이제 부담 없이 서로 약간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등등 해가지고 그냥 편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매우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저도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고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공간 기획이라는 게 단순히 멋진 건물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지역, 사람, 비즈니스, 그리고 도시의 미래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로컬스티치 김수민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에 다 못 담은 이야기들은 매주 목요일 뉴스레터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콘텐츠를 더 깊이 오래 즐기고 싶다면 설명란 참고하셔서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블루캐비넷 팟캐스트는 영상 설명란 참고하셔서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에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회차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